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물뚝심송의 Not Today. 장자의 꿈 그거 있잖아요. 왜 나비가 된 꿈을 내가 꾼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람인가 나비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말이죠. 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매트릭스라는 그런 개념도 나왔었습니다만, 이와 같이 서양의 방법론으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한계에 부딪히거나, 또는 소재가, 영화적으로도 소재가 떨어졌을 때 동양의 방법론을 이렇게 차용하기도 합니다. 물뚝심송의 Not Today, 현재 얘기가 아닌 과거나 미래, 또는 이 천체가 아닌 다른 천체의 얘기, 뭐 그런 걸 합니다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정말 이 사람이 현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맞나? 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그 흔한 안드로메다에 계신 분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을 어저께 우리는 목도했죠.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승 의견가 물뚝심송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네. 왜 이 사회는, 네. 저한테 오늘이 아닌 나투데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내비두질 않는지. 그렇죠. 자꾸 오늘 얘기를 하게 만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잘못 전달된 거 아닌가, 오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제가 아는 상식하에서는, 네. 어떤 국가 간의 그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 뭐 불가역적인, 뭐 다시는 언급하지 않기로 뭐 이런 수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전쟁 끝나고 패전 처리할 때밖에 못 봤어요. 그렇죠. 너네 네. 다시는 다시는 이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언급도 하지 마라. 그렇죠. 예. 이건 굉장히 강압적인 수사 아닙니까? 그렇죠. 무장 같은 거 앞으로는 절대로 안 돼. 그래, 너희들 앞으로 절대 이제 군대를 두지 못한다. 그렇죠. 뭐 이런 톤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몇만 명 이상 하면 안 돼. 그렇죠. 뭐.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종의 명령에 가까운. 명령이죠. 명령이나 강요에 가까운 문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이와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위안부 문제. 네. 정확히 표현하면 그 어떤 일본 제국군의 성노예 그렇죠. 사건이죠. 네. 학술적으로 보면. 예. 네. 이 사건은 아직 그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뭘 종교를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종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왜 자기가 시켜요?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당사자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거나 또는 그 할머니들 찾아가서 아니면 그렇죠. 불러서 뭐 같이 대화도 하거나 얘기를 듣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끝나고 나니까 통보하러 갔더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개무시하다가 쉽게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네. 전 이 상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협상이라고 했는 건지, 이 사람들은 외교에 대한 상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 아마도, 네. 우리가 모르는 내막이 있다. 라는 것밖에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예, 내막은 아마 10중 8구는 미국의 요구사항이었겠죠. 이 동북아 정세를 재조정하고 싶어 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네. 미국은 지금 지상과지는 중국 견제거든요. 그렇죠.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네. 최대한 빨리 해결해라. 이런 압박을 가했을 거고, 한일 양국 모두에게. 네네. 그 양쪽에 서로 압박을 받는 사이에서도 외교적인 성과를 올려야 하는 게 국가의 외교 기술인데. 그렇죠. 일본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얻었고. 얻었습니다. 우리는 얻은 게 하나도 없죠. 설마 뭡니까 10억엔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얘기는 차마 모욕적이어서 좀 네. 그 얘기도 싫어요. 설마. 예, 국가 간의 협상을 외교를 하고 보상을 하고 하는데. 돈 10억 원이 꼈다, 돈 10억 엔이 꼈다는 네, 거죠. 뭐 100억도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
엔저 현상 때문에 90몇 억 될 겁니다, 아마. 예, 우리나라가 그거 가지고 아쉬워할 사람들은 절대로. 이건 예. 국가 간의 레벨에서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돈조차도 재단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 재단의 운영에도 일본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네. 이건 기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이름 들어간 재단 만들어 놓고 재단 하나 만들겠다. 아주 조그만 재단. 네. 이게 전부인 거예요. 보수신문에는 원래 안보다는 크게 후퇴를 했고, 표현 한두 가지 문제를 삼아서, 박 대통령이 밀어붙여갖고 진두지역 해냈다라는 톤으로 보도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하게 될 겁니다. 일단 할머니들께서 살아 계신 한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거고요. 이 할머니 분들 문제도 그렇고, 예. 역사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협상이었다는 네.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국제적인 여론에서도 그 문제, 그 위안부 문제, 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종교를 짓는 것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네. 예, 이거 종교를 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우리는 일본한테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예, 예, 외국 언론에도 지금 승자는 일본과 US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뭐 일본에게 당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이다. 하긴요. 예. 내재적 요인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정부가 똘똘하기만 했어도 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역사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외교란 것에 대한 그런 무능. 그렇죠. 예, 외교에 대한 무능. 예.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오늘 준비한 내용이 네. 그 일본 색채가 짙은 내용들이 많아서 아, 네. 제가 상당히 좀 민망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네. 이거는 확실하게 신조 삼아서 갖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와 적대시하고 있는 적이 있다. 어떤 네. 적대적인 집단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들의 발언을 다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려 하지 않는다면은 네. 우리는 결코 그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인류학이라는 장르, 그 학문은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갖고 정당화하기 위한. 정당하기 예. 위한 예. 그리고 그런 학문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야말로 저걸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이긴다라는 기분으로 그럼요. 그렇게 연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일본이 싫거나 일본이 나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럴수록 일본은 더 연구하고 그 내막을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현재 상황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사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전 세계에서 가장 우습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실은 안 그래요.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일본을 무시하고 비웃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걸 예. 우습게 알기 때문에 더 큰 목표를 잡고서 이렇게 간다는 물론 그런 기세는 있죠. 기세는 있지만 하지만 물 밑에서는 예.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꼭 그런 뜻에서 준비한 거 아니고요.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에 굉장히 걸맞은 콘텐츠. 네. 일본의 공각기동대에 관한 공각기동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블레이드 예. 런너를 블레이드 런너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블레이드 런너에 관한 이야기만도 진짜 수십 번을 해도 부족할 정도로 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가야죠. 네. 오늘 이제 공각기동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쿠사나기 모토코예요. 되게 특이한 이름이죠. 모토코는 알겠는데 근데 모토코는 좀 있죠. 예. 예. 여자 이름 중에 자자 들어간 이름 많으니까. 그게 다 꼬니까요. 근데 쿠사나기 그래서 일본은 성이 참 다양하긴 하지만 이런 성은 처음 봤다. 예. 이거 가공의 성 아닌가 했는데 예. 몇 년 뒤에 쿠사나기 쯔요시 예. 즉 초난강을 보면서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있는 성이구나. 예. 몇 명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주인공이 이제 여성 캐릭터고 이름이 쿠사나기 모토코임과 동시에 군대까지는 아니고 일종의 비밀 경찰 같은 네. 국가기관의 조직원입니다. 예. 그 계급이 소좌예요, 소좌. 소좌. 예. 이게 참 저는 일본 콘텐츠 볼 때마다 이 계급에 대한 관념이 안 쓰는 거죠. 우리 체계가 너무 다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봤더니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군대의 계급 체계는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가? 모르죠. 군에 갔다 온 사람들만 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무복무제니까 네. 상당히 높은 비율의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옵니다. 네. 일단 군대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면 계급체계는 알게 되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또 하나의 교훈이 있죠. 모를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죠. 모르는 게 결코 문제가 아니고. 하지만 지하 벙커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알아야 할 사람들은 알아야 될 거죠.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군대 안 갔던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과연 아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군대 안 간 여성분들이 군대 계급이라든가 군대 내부의 어떤 각종 정보를 모른다고 무시할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남성들이 이제 그 여성들 앞에서 이런 걸로 잘난 척을 하는데 네. 그러지 마세요. 그거 결코 잘한 거 아닙니다. 화장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메이크업에 대해서 남자들 하나도 모르잖아요. 패션에 대해서 예. 네, 모르는 거랑 똑같은 요즘엔 거죠. 많이 알던데요. 그런가요? 예, 젊은 남성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하긴 우리 아들도 해요. 메이크업. 실제로 우리나라 군대 계급 체계에는 미군 체계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있던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일본 제국군 체계가 남아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군의 계급 체계는 장사병으로 나뉩니다. 예, 장교와 사병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장교와 사관과 병사입니다. 아, 그런군요. 사이에 하사관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장교 계급 중에 제일 높은 건 원수에서 시작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혼동하십니다. 이 군대 계급으로 있는 원수와 네. 그 대통령 직책을 국가 원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원수는 한자가 틀려요. 그래요? 다른 말입니다. 다른 그게. 말입니까? 예. 군대 원수는 계급의 일종이고 네네. 대통령은 민간인이니까 군대 계급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냥 국군 통수권자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국가 원수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리더라는 어떤 그런 개념의 한자고 그렇군요. 군대 원수는 실존하는 계급인데 그 계급을 부여받은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항상 공석인 거죠. 그래서 백선엽을 원수 계급으로 예. 초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상징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원수가 이제 별 5개짜리 계급이고 네. 평소에는 없는 계급인 거죠. 그 아래로 대장, 중장, 소장, 준장 해서 넷, 셋, 둘, 하나입니다. 별이죠. 예. 네. 이 별들은 이상하게 나머지 계급들은 다 3단계인데 예. 별은 이렇게 4단계로 돼 있어요. 평시에도. 그러게 말입니다. 예, 좀 특이하죠. 네. 이 장군 별이 달려 있다. 계급장에 별이 달린 건 이제 장성이라고 하고 네. 장군이라고도 네. 하죠. 군대로 치자면 완전히 귀족이죠. 네. 예,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별을 다룬 순간 바뀌어지는 대우가 수식까지라고 하죠. 완전히 그냥 천지개벽이죠. 완전히 다른 대접을 받는 거죠. 네. 이 준장들 별 하나인 준장들은 보통 여단장이나 부사단장급의 직책을 맡게 되고요. 네. 별 2개가 되면 즉 소장이 되면 사단장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현대 그 군대 체계에서 사단장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독특한 점이 많죠. 사단장은 실제 병력을 12,000명 가까이 거느리게 됩니다. 사단장 위에 올라가면 이제 군단장이나 군사령관 가게 되면 그렇죠. 오히려 병력이 더 적어요. 아, 그래요? 예, 휘하에 사단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사단장들이 다 있는 거고 네. 사단장이 직접 지휘관이고 군단장 별 3개짜리 이제 육군 중장 해봐야 군단장인데 그 사람이 지휘할 수 있는 병력은 군단 직할때에서 몇백에서 몇천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병력은 사단장이 가장 많이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사단장 밑에는 연대장이 있어서 대령들이 있어서 각 연대를 지휘하고 있지만 참고로 연대가 3개가 모여야지 그렇죠. 사단을 이룰 수가 있죠. 연대 3개와 포병연대 포병연대 하나 정도. 4개 연대가 하나의 사단이 되죠. 예. 그러니까 사단장이 사실 실제 병력상으로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쿠데타는 소장들이 일으키죠. 아, 그래서 소장파들이. 예, 그 소장파는 또 아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소장 계급을 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을 하면은 예. 자기들 멋대로 대장 계급을 달고 별을 2개씩이나 막 더 붙여갖고는. 찐을 하고 전역을 하죠. 네. 우스운 꼴입니다. 그 장성급 밑에는 이제 우리는 흔히 영관급이라고 부르죠. 무궁화. 대령, 중령, 소령, 네. 무궁화 계급장이 있죠. 군대에서 속칭으로 말똥이라고도 하는데 말똥이 팍 퍼진 모습이라고. 예. 이제 영관급도 역시 3단계입니다. 3, 2, 1이죠. 네. 그리고 그 영관급들은 대부분 이제 영관급 중에 최고 높은 대령이 연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연대장은 사단장하고 좀 약간 처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병력들 한 2,500 정도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장보다는 직접적인 지휘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작전권이 없어요. 네. 사단장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대령을 보통 군인의 꽃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예,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예. 또 뭐라 그러나 사실은 이때가 의욕 충만하다고나 할까요? 연령대도 그렇습니다. 예. 가장 일 많이 하는 때입니다. 별을 따고 싶어갖고는 그렇죠. 가장 의욕 충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중령쯤 되면 이제 보통 중령은 이제 대대장을 하기도 하지만 네. 중령들이 이제 사단급에서 참모장교로 활동을 많이 하죠. 저희 아버지. 예. 사단의 이제 인사작전 군수 뭐 이런 참모부의 참모들. 참모들은 대부분 다 중령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령급만 상당히 높은 계급이죠.
대대급이라고 하면 몇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령이 있고. 네. 이제 그 영관급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위관급입니다. 위관급은 굉장히 젊은 나이죠. 네. 20대들이니까 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관 후보생이 장교로 임관하면 소위. 네. 소위가 1년 복무하게 되면 중위. 중위가 한 3년 복무하면 대위. 그렇습니다. 대위로 한 5년까지 복무를 하는 게 이제 위관 생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 합쳐봐야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대위들이. 네. 그러니까 대위면 중대장인데 네. 중대장 밑에 한 200명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그 200명들을 거느린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20대인 거예요. 완편됐을 경우에 한 200명이고. 그렇죠. 완편됐을 경우에 네, 200명. 평소에는 100몇 명이죠. 그 외에 예비사단이라던가 그렇죠. 그런 데서 뭐 열 몇 명 데리고도 그런 경우도 있죠. 중대장이. 예. 특히 이제 뭐 특수부대들, 뭐 수색대나 이런 데서 오히려 대위가 중대를 이끄는 게 아니라 팀을 이끄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그러면 20명 네. 뭐 이렇게 딱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전투력은 중대급 아니면 중대 버금간 이상을이라고 더 하는 세죠. 그런 거죠. 보병들의 화력에 비교가 안 되는 그렇죠. 중장비를 갖고 다닌다거나 네. 뭐 각종 특기가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네. 그 장교 이제 소위 밑에는 소위까지가 장교고 네. 그 밑에는 하사관인데 그 사이에 네. 준사관이라는 계급이 또 있죠. 준위. 노란 바풀떼기입니다. 예. 노란 다이아몬드. 이 사람들은 사실 군인이라고 보기 좀 힘들고 전문직들이죠. 그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직들이고 중간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사람들이 준위라는 계급을 갖고 있고 직업군이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승진을 별로 안 합니다. 호봉만 올라가고 평생 준위로 있습니다. 맞아요. 군악대장 준위. 예. 그리고 무슨 특별한 기술 파트에 무슨 종사하는. 뭐 정비 장교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 전산직이라든가 네네. 뭐 이런 쪽의 준위들이 많이 네. 근무를 하죠. 네. 하사관은 장교하고는 좀 다르고 지휘관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군대를 움직이는 건 하사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하사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부사관이라고도 많이 하죠. 네. 예. 이제 상사, 중사, 하사로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워낙 복무를 길게 해서 네. 금방 상사가 돼요. 네. 그래서 같은 상사끼리인데 너무 경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사 위에 원사, 원사 위에 선임 원사, 뭐 선임 원사 위에 또 뭐 자꾸 뭘 만들어줘요.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관습적으로 다 그냥 하사관이라고 불러버립니다. 네. 그 밑에 이제 병사들이 있죠. 병사는 이제 병장, 상병, 일병, 이병. 네. 그러니까 2등병이 제일 낮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1병하고 2병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예, 1등병은 예. 짝대기 2개고 두 개죠, 오히려. 2등병은 2등병이 1개예요. 1개입니다. 상당히 헷갈리죠. 네. 2병 밑에는 이제 훈련소에 있는 훈병들이 있는데 훈병들은 아직 군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훈련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네. 근데 실제로 군대 가보면은 훈련소 마치고 그 2등병 짝대기 하나 받으면 감개가 무량하죠. 우린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이거를 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논산훈련소에서 더블백이 아니고 예. 겨우 이제 군복은 갈아입었지만 터덜터덜 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입소하러 가고 있는데 오늘 아마 퇴소를 할 예정인가 봐요. 훈련소 마치고. 예, 마칠 그 2등병들이 A급 옷을 딱 입고서는 또 그땐 노랬어요. 기억장이. 노랬죠. 예. 그리고선 담배를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담배 피면서 겨우 2등병 주제. 나 너희들 같으면 자살한다 내가. 응? 그리고 이제 우리를 보고 그랬는데. 이 군대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체제가 거의 미군의 계급 체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미군도 우리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체계 갖고 있고 거기서 다 우리 집 체계가 다 왔는데. 네. 일본군의 계급 체계는 많이 틀려요. 일본군 계급 체계를 논의하려면 둘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왜냐? 패전 전에 일본 제국군의 체계가 있고, 네. 패전 이후에 일본 자위대의 체계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 일본 제국군 계급 체계는 이제 맨 위가 대원수에서 시작되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성급 장교들을 장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장관. 네. 그러니까 대장, 중장, 소장 요 세 개밖에 없어요. 별 셋, 둘 하나입니다. 그랬습니다. 4개짜리가 없었어요. 4개짜리가 없었죠. 네. 예, 중장도 없고요. 네. 그래서 소장이 하나, 중장이 둘, 대장이 셋.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구 일본군은. 예. 그리고 이제 장관급 밑에가 좌관입니다. 좌. 앉을 좌. 네. 네, 그 좌인데 대좌, 중좌, 소좌. 그러니까 소좌 하면 소령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예. 위관은 누구랑 똑같습니다. 대위, 중위, 소위. 그리고 밑에 이제 준사관, 준위까지 있는 건 똑같은데 그 밑에 하사관을 조장, 군조, 오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이 다
많이 특이하죠. 다르죠. 예. 그때 일본 제국군에서 상사, 중사, 하사에 대응하는 조장, 군조, 오장들을 하사관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 그랬군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사관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사라는 계급이 있거든요. 그렇죠. 상사도 하사관이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사관이라는 이름을 안 쓰려고 하는 중이죠. 그래서 부사관이라는 명칭이 새로 등장을 한 건데 관습적으로 다 하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일제 잔재죠, 일종의. 네. 예. 그리고 그 일제 잔재가 남아있는 이유, 남게 된 이유가 일본 제국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하사관이라고 불러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 제국군의 병사의 계급도 또 우리 군체계하고 동일합니다. 병장이 있고 상등병, 1등병, 2등병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본 제국군 편제와 미군 편제가 섞인 거죠, 우리나라. 그랬군요. 예. 근데 이제 패전 이후에 일본군이 사라지고 이제 헌법상 군대를 둘 수 없으니까, 군대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네. 자위대가 생겼는데 자위대는 군 조직이 좀 특이해요. 장성급을 장관이라고 부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도 근데 그 이름이 막료장. 막료장. 예, 막료장. 그게 이제 3개고, 육장보. 해서 별이 셋 둘입니다, 이게. 오. 예. 별 하나가 또 없어요. 예. 별 하나는 없어요? 하나가 없어졌어요. 네. 예. 그 밑에 이제 자관급, 우리가 이제 영관이라고 부르는 자관급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좌, 중좌, 소좌가 아니고, 1등 6좌, 2등 6좌, 3등 6좌입니다. 아, 이거는 그 자위대 육상자위대 병사고 그렇죠. 이게 해상자위대에 가게 되면 육자가 해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군 가면은 공위로 바뀌어요. 그렇죠. 예. 공군은 또 완전히 다른 체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좀 더 규칙적인 체계가 된 거죠. 좌급이고 육상자위대고 1등, 2등, 3등.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밑에 그 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관들을 다 육위, 해위 이렇게 부르고 공위 예, 1등, 2등, 3등으로 부릅니다.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1등 6위, 2등 6위, 3등 6위. 네. 이게 이제 그 다이아몬드 셋둘 하나 딱 되는 네, 거죠. 네. 준사관은 준 6위. 이거 준사관도 기형 준위가 준 6위, 준 해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하사관에 대응하는 계급이 조로 바뀌는데 네. 6조장 1등 6조, 2등 6조. 네. 이렇게 하사관 등급이 바뀌고 병 계급이 오히려 사로 통일됩니다. 사. 무슨 병이 아니라 사. 그래서 병장이 6사장. 네. 1등 병이 1등 6사. 2등 병이 2등 6사.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훈련병이 자위관 후보생.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상전사와 하전사. 그렇죠. 상전사, 하전사로 나오고 병사들은 북한은 군대 내 어떤 그 서열 문화를 굉장히 좀 뭐랄까 평등을 강조하는 곳이라서 네네. 병사들끼리의 계급의 높낮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서로 이제 존댓말 쓰게 돼 있고 뭐 구타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아마 실제로는 좀 구타가 있겠죠. 실제로는 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거는 우리처럼 엄격한 위계 질서는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 군대에서 구타 사고 매번 발생하는 거 이거 일제 잔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걸 제가 언제 뚜렷하게 느꼈냐면은 조선 시대의 군 문화. 그때는 이제 일반인들이 농부들이 의무적으로 이제 복무를 하기 위해서 저쪽 접경 지역에 가서 이제 수자리를 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도 병사들 간에 구타가 있으면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어요. 똑같은 군역의 의무를 지러 온 백성들끼리 네. 누가 먼저 오고 누가 늦게 왔다고 해서 서로 때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야, 그랬군요. 예. 그랬던 우리 조선 군대 전통이 완전히 이모군란 이후로 끊어져 버리고 네. 일본 제국군의 전통이 남아서 상관이 선배가 후배를 때리는 네. 이런 문화가 들어와 버린 거죠. 그걸 기합을 넣는다, 기합을 잡는다 이런 말투 자체는 다 일본에서 온 그렇죠. 겁니다. 기합 자체가 예. 그런 거고.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예. 일본은 워낙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죠. 엄격하게 지키는 사회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저께까지 친구로 지내다가 갑자기 지위가 올라가면은 존댓말 못 쓰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 예. 저는 그게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잘못된 관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결론은 우리나라 위관 영관과 비슷하지만 이 좌라는 호칭이 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일본 콘텐츠에 그런 명칭이 나옵니다. 아, 네. 지금 여기 이제 공각기동대에도 쿠사나기 모토코 소좌는 소령이죠. 소령. 예, 상당히 높은 직급인 거죠. 그러게요. 근데 젊은 여성으로 예. 나오는데. 젊은 여성인데 소좌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 캐릭터가 실제로는 젊은 여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번에 모란봉 악단 있잖아요. 예, 예. 북한이나 중국에서 철수한 거기 보면 젊은 사람들인데 대좌, 중좌이래요. 그런데 그런 쪽은 특수 직책이기 때문에 좀 빨리 해준 건지 아니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가락의 급장을 달아준 건지. 네. 그건 잘 모르죠. 알겠습니다. 이런 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네.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공각기동대 영어 제목은 고스트 인 더 쉘입니다. 고스트 인 더 쉘. 예, 여기서 고스트가 뭔지 쉘이 뭔지는 다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예. 거기에 주인공이 쿠사나기 모토코였고 그 사람의 계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길게 한미일 3국의 계급 체계를 설명했는데 아마 지금 꾹 참고서 도대체 언제 제대로 된 얘기 나오는 거야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내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 특히 저 여성 청취자분들께는 이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스스로 이제 자평을 하면서 예, 친절한. 예. 원래 공각기동대의 원작은 시로 마사무네라는 만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시로 마사무네. 만화였습니다. 만화. 마사무네 시로. 예. 그 만화 공각기동대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세요. 공각기동대라고 하면 영화 공각기동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영화 공각기동대보다 훨씬 앞서 나온 총몽이라는 애니가 있거든요. 아, 네. 총몽이라는 것의 아류 아니냐, 총몽의 후예 아니냐라고 보는데 원작 공각기동대는 총몽보다 1년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각기동대가 예, 총몽의 아류라고 보기 네, 힘들어요. 그렇군요. 먼저 나온 아이디어고. 네. 시로 마사무네 만화 공각기동대는 이미 그 영화에서 쓰이는 모든 그 개념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뭐 고스트, 전뇌, 의체, 인형사, 뭐 고스트 해킹 이런 개념들이 모두 나오고 네. 영화에서 새로 만든 개념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작 만화에서 거의 모든 걸 다 따왔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공각기동대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이 파생된 애니메이션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공각기동대는 극장판 영화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고요. 네. TV 드라마가 있고 TV 드라마는 시리즈죠. 여러 편으로 구성된. 그리고 이 극장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새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집단이 존재합니다. 엄청.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총칭해서 공각기동대로 다 부릅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거기서 이노센스 같은 극장판 애니는 그 공각기동대라는 명칭을 안 달고 나오기도 했어요. 예. 근데 똑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이죠. 네. 최초의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발표된 것은 1995년. 일본 시장에서는 1995년 당시에 의외로 실패를 합니다.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거 특이하네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일본으로 역수입돼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게 굉장히 애니메이션이 좀 일본스럽지가 않아요. 서구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이후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노센스라는 게 나오고 공각기동대 스탠드얼론 컴플렉스 또 공각기동대 어라이즈 공각기동대 신극장판 이 신극장판은 올해 개봉됐습니다. 2015년에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다수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게 다 시리즈인데 애석하게도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작품은 95년 최초의 극장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아직 능가하는 후속타가 없었어요. 네. 아주 폭넓게 분류하자면 공각기동대 역시 그 블레이드 러너 이후로 아주 굉장히 넓게 유행을 하게 됐거든요. 자아와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아와 예, 자아와 예. 그리고 이제 그 액션이 굉장히 강력하고 네. 좀 약간 잔인한 장면도 나오고 하는 그 사이버펑크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블레이드 러너 이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의 후손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다면 물론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예. 무슨 어떤 뭐 이런 사이버펑크물들을 수직으로 평가해서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성적을 매기는 공인된 기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개인들이 각자 평을 내릴 수 있죠. 공각기동대 주인공인 쿠사나기 모토코 소자는 지난 시간에 분류해드린 바에 의하면 사이보그입니다. 사이보그. 예. 뇌만 남았어요. 뇌만 남았어요. 예. 네. 그 몸 전체가 다 기계로 돼 있고요. 네. 아주 잘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성능이 되게 좋아요. 네. 거기다가 외관도 되게 좋습니다. 예. 속을 뻔했어요. 예, 예.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를 갖고 있는데 실제 그 쿠사나기 모토코 소자의 성별이나 경험이나 이런 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 기억을 다 자기만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가 신체를 전체를 다 의체화라고 하는데 기계로 교체하고 기계로?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몇이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나타나진 않는다. 예. 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성능이 좋은 의체 몸을 가지고 비밀 조직에 근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군대는 아니고 군대 경력은 있는 사람인데 군대는 아니고 비밀 경찰 같은 거고요. 네. 그 이름이 공안국과입니다. 공안국. 예, 8과, 5과, 6과 하다가 국과. 국과. 극 중에서는 그냥 다 국과로 통일을 하죠.
네. 통칭을 하죠. 옷과 이런 거는 훨씬 폼나네요, 왠지. 예, 옷과. 그렇죠. 근데 굉장히 아주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직이고 불법적인 일을 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거해주는 역할. 그렇구나. 암살도 하고, 예, 납치도 하고, 막, 뭐,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멀쩡한 정당을 해산시키기도 합니까? 그런 장면은 안 나와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민간인과 접촉하거나 그랬을 때, 군인이나 경찰하고 접촉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안 국가라는 게 실제로 있는 조직이었구나. 그러니까 말로만 소문으로만 듣던 조직을 눈앞에서 봤다. 네. 뭐 이런 감탄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비밀스럽다라는 거죠. 네. 당시의 세계관은 이제 의체화하는 게 어렵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몸을 기계로 바꾸는 게 일상화돼 있다. 네. 그래서 뭐 일반인들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 군인들이나 전쟁터에 나가서 크게 부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의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일 수도 있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체가 성능이 좋아지니까 의체화된 사람들을 비밀 요원으로 쓰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너 그냥 죽을래? 아니면 그렇죠. 의체라도 가질래? 그러면 근데 의체는 워낙 비싸니까 개인 돈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의체를 사면 이제 그걸 갚아야죠.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 그렇죠. 대신 일 좀 해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래가 형성되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또 의체는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비. 얼라인먼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정부에서 대주는 거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쿠사나기는 공안 국가의 에이스 요원이고, 네. 국가의 그 국장은 이제 조그만 할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그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쿠사나기가 가장 상관입니다. 네. 모든 걸 지휘를 하고, 예, 예. 나쁜 일이라는 걸 알면서 수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몸을 의체화할 때, 뇌를 이식한다고 그랬는데, 뇌만으로 그 몸체를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전뇌를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 전뇌요? 전뇌라는 것은 이제 전기뇌라는 뜻이죠. 아, 엘렉트릭. 예, 보조 브레인. 컴퓨터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뇌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전뇌가 다양한 역할을 하죠. 네. 전뇌를 통해서 직접 살아있는 그 뇌 자체가 네트워크에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들은 의체화한 인물들은 목 뒤에 네. 커넥터가 있어요. 네. 거기다 잭을 꽂게 되면은 네트워크와 연결이 바로 되죠. 예. 네. 그럴 경우에 그 전뇌가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연결을 통해서 막 뭐 서로 요원들 상호간에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뭐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기도 하고, 뭐 경찰 DB를 검색하기도 하고, 네. 뭐 별 일을 다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하겠지만, 그러게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왜냐? 네트워크를 타고 나의 뇌 속으로 뭐가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하긴 뭐 좀 바이러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각기동대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심장하고 어려운 개념이 고스트입니다. 역시. 고스트 인더 쉘. 쉘은 의체예요. 네. 몸이란 뜻이죠. 몸이란 전뇌. 뜻이고. 네. 전뇌를 포함한 몸이 쉘이고 그 쉘 속에 있는 고스트다. 이 고스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스트는 이 공각기동대에서 최초로 제안한 명칭인데 이게 원래는 고스트는 유령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영혼도 아니고 유령도 아니고 어떤 컴퓨터에서 가동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컴퓨터에 가동되는 인공지능은 고스트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사람과 똑같이 생각을 할 줄 알고 판단도 할 줄 알고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도 거기에는 고스트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뇌 속에는 고스트가 있다. 네. 예. 아. 그럼 이 고스트라는 게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는 그 고스트 없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고스트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고스트, 예. 데미 무어가 나왔었던 그 사랑과 영혼. 예. 예. 근데 우리 번역을 사랑과 영혼으로 했는데 예. 그게 또 멋지잖아요. 영혼이 더 멋있죠. 사랑과 유령 이런 이상하게 그렇죠. 유령인데 이게 유령 개념보다는 영혼 개념에 가깝다는 건가요? 영혼 개념에 가깝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 컨텐츠는 완벽한 무신론에 기반한 컨텐츠입니다. 아하. 영혼이라는 개념이 설 자리는 없어요. 그래요? 사실 예. 영혼이라는 건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고스트를 번역할 수 있는 우리말 어휘는 유일한 게 자아입니다. 자아. 예. 아. 사람에게 있고 기계에 없는 것. 네. 내가 나라는 걸 인식하는 것. 네. 이걸 고스트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블레이드 러너에서 리플리컨트들이 가지고 있던 자아죠. 네. 그 리플리컨트들은 원래 기억도 없고 자아도 없이 출발하지만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자아가 생긴다. 그렇죠. 내가 나라는 것을 아는 거. 나라는 인식.
그리고 내가 4년밖에 못 산다는 걸 알고. 그것도 알고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하고. 싶다라고 하는 예. 그런. 내 기억이 소멸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네. 슬퍼하고. 이게 바로 그 자아이자 공각기동대에서 표현하는 고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공각기동대의 제목이 고스트 인 더 쉘이 되는 거죠. 자, 두둥. 효과음 하나 정도 이렇게 날려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공각기동대 극장판 1995년작이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인형사라는 악당이 등장을 합니다. 인형사. 예, 인형사는 이제 푸펫 마스터 뭐 이런 건데. 퍼펫 마스터. 예, 퍼펫 네. 마스터요. 그 축제 같은 데 보면 이제 나무로 돼서 관절이 있는 인형들 예, 있죠. 예, 예, 그 예. 줄을 이렇게 매가지고 네, 네. 그 인형을 움직이면서 인형극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인형사거든요. 그렇군요. 뭔가를 조종하는, 이렇게 제어하는 네. 배후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아, 이건 일본어 단어였나 보군요. 일본 단어입니다. 예, 인형사.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죠, 이건. 네. 예. 그 인형사라는 악당이 등장하는데 누군지 정체가 안 밝혀져요, 초반에는 계속. 네. 그랬는데 그 인형사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범죄를 저지르냐면 다른 사람의 뇌를 해킹하는 고스트 해킹을 저지릅니다. 이 고스트 해킹은 불법으로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작업인데 고스트 해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뇌를 해킹한다는 것, 고스트를 해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의 뇌에 해킹해서 좀 연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아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예, 자아를 수정해버린다. 네. 수정 또는 오버라이트. 그 덮어쓰기를 해버린다. 그렇군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인형사가. 그걸 이제 그 공각기동에 나오는 그 국가, 쿠사나기 소좌가 이끄는 팀이 추적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어떤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기억을 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단력까지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을 허수아비처럼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퍼펫 마스터에서 그 사람이 퍼펫이 되고 인형사는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극 중에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청소부예요. 청소차 운전수인데 네. 자신에게 부인과 아이가 있는데 부인하고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혹시 다른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부인의 뇌를 자꾸 해킹하려고 듭니다. 그 청소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자기는 스스로 부인을 해킹하고자 시도한다라고 하면서 공중전화 박스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해킹을 시도를 하는데 네. 자기는 그 철석까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있는데? 알고 보면 엉뚱한 걸 해킹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더 알고 보면 이 청소부는 결혼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 이게 자신이 결혼했다, 결혼하지 않았다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없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건가요? 그 썩개는 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시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청소차 운전수의 기억을 바꿔치우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욕구를 심어주고 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킹을 시켜서 이 인형사가 원하는 정부 고위층 인사를 해킹을 또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인형사군요. 예. 아. 자, 이게 가능한가?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억을 바꿔치우고 이 사람의 판단력까지 바꿔치울 수가 있는가? 블레이드 러너에서부터 꾸준히 이야기해둔 기억의 문제인데 예. 이 기억만 바꿔치우면 그 사람의 자아가 바뀔 것인가? 라는 질문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기억 말고 성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 예, 예. 이 사람의 판단 패턴, 사고방식. 기억은 데이터고 예.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준이거든요. 이런 것도 바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모험적인 선택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전한 선택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런 것도 바꿀 수 있을까? 기억을 바꾼다고 해서. 하지만 역사로 봤을 때, 네. 그 역사 기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저 그런 망나니였던 연산군이 그렇죠. 피 묻은 적삼을 보고, 자기 생모에 피 묻은 적삼을 보고 완전히 또라이로 돌아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능하죠. 예. 예. 즉, 그때까지 몰랐던 사실 새로 알게 되면서 성격마저 바뀌게 되는.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예. 이 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뇌과학자들이죠. 네. 그분들의 이제 어떤 그 학술적 그 업적을 살펴보면은 이제 보통 기억을 짧게 간단하게 분류하기는 감각 기억하고 단기 기억 또는 작업 기억 네. 그리고 또 장기 기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감각 기억은 굉장히 짧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만졌는데 뜨거웠어요. 아 뜨거. 딱 이러고 한 몇 초 있으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내가 어떤 걸 만졌더니 저것은 주로 뜨겁더라 하는 기억은 감각 기억이 아닌 다른 기억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기 기억은 절차적 기억이라고도 보통 부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곱셈을 한다. 두 자릿수 곱셈을 머릿속으로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중간에 뭐 43 곱하기 2 하면 2, 3은 6 해서 6 기억해놓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필요하죠. 네. 그때 잠깐 쓰는 기억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 기억을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죠. 작업 기억. 작업할 때 부수적으로 필요한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은 이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건들인 거죠. 이게 주로 맥락에 의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미국 드라마 미드 빅뱅 이론에 보면 쉘든 쿠퍼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네. 완벽한 기억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런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처럼. 예. 네. 이걸 전문 용어로 아이데틱 메모리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흔히 보통 시중에서 이제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사진 찍는 것처럼 기억한다 그래서 포토그래픽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문 용어가 아니고 예. 아이데틱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런 걸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모든 상황을 사진 찍은 것처럼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사진을 불러내가지고 사진 속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은 다 기억해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카드 52장을 다 펼쳐놓고 순간적으로 딱 보였다가 치웠을 때 돌아서가지고 그 위치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뭡니까? 일본 애니메이션 시리즈 탐정 학원인가요? 뭐 그런 거기도 거에서 많이 보면 그런 나오죠. 캐릭터가 나옵니다. 네. 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그렇죠. 아무튼. 예. 예. 자, 그런 식으로 기억했을 때 그 기억의 대상이 어떤 정보인가. 예. 기본적으로는 데이터죠. 그냥 정보죠. 단순한 정보. 데이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있고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과거의 프로그래밍 방식, 이제 구조적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할 때 80년대, 90년대 이때는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담고 이 처리 방식은 프로시저 또는 이제 C 언어 스타일로 말하면 펑션, 함수에 담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 뭔가가 처리가 되죠. 듣는 분들이 좀 곤혹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지금? 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네, 계시겠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예,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8, 90년대를 거치면서 프로그래밍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으로 바뀝니다. 네. 그걸 영어로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예, OOP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예. 뭐냐면 예전에는 변수 따로 처리 방식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는 어떤 존재, 엔티티 혹은 이제 오브젝트라고도 하고 그 C 언어 스타일로 부르면 C++ 언어 스타일로 부르면 클래스가 됩니다. 클래스. 클래스에는 변수도 있고 처리 방식도 있고 같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네. 한 존재. 네. 그런 클래스를 설계를 한 뒤에 클래스를 더 상속이라는 개념까지 있어서 클래스를 더 향상시키고 클래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외부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클래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규정하고 이게 요즘의 프로그램이에요. 좀 복잡해지네요. 복잡해지지만 훨씬 더 실제 세계를 묘사하는 데 편리합니다. 세포로 따지면 단세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여러 성격을 가진 이거를 세포를 설명드리는 네. 이유는 바로 단순한 데이터와 처리 방식을 인간의 뇌에 빗대어 말한다면 사고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네. 판단 방식. 이게 한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억은 그 사람의 처리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처리 방식 자체도 기억되어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 방식, 사고 방식이 바뀌는 거죠. 연상군의 케이스 아주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다고 좀 보는데 네.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은 사고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 기억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평이한 사람의 기억 속에다가 그런 끔찍한 기억을 주입해 준다면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같이 바뀐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기억을 단순한 정보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어떤 처리 방식에 대한 기억까지 포함한다면 나아가서 그 사람의 성격까지도 다 그 기억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게 전체적인 자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 자신을 스스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네. 저는 수제비를 되게 싫어합니다. 최진실 나셨네. 예, 거의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 그러니까 아버님이 소방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많이 얻어온 구호품 밀가루 아, 네. 를 이용한 수제비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제 돈 주고 수제비를 사 먹는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제가 동료들과 어떤 회식 같은 걸 할 때 메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수제비를 피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저의 행동 패턴은 어디서 온 것이냐? 어렸을 때 수제비를 너무 많이 먹은 기억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기억에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고 방식, 행동 패턴까지도 그 기억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모두 모아져서 자아를 구성하는 것이다. 네. 나라는 어떤 한 개인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자아라고 이름 붙이고 이 자아를 공각기동대에서는 고스트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고스트가 바뀐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죠.
내가 아니게 된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뭐 꿈 얘기나 하고 뭐 이럴 게 아니네요. 상당히 점점 과학적인 얘기네.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네. 이 고스트는 바로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나를 나이게 만드는 자아의 다른 이름이고요. 네. 문제는 공각기동전에 대해서는 드디어 이 고스트를 복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스트, 사람의 어떤 어린 소녀의 고스트를 복제해가지고 자아가 없는, 고스트가 네, 없는 전뇌와 기계 몸만 가지고 있는 인조인간, 그 사이보그 로봇에다가 이 자아를, 고스트를 복제해서 넣었을 때, 네. 이건 이제 사이보그가 아니라 안드로이드잖아요. 네. 사람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 들어갔으니까. 그 안드로이드가 좀 더 사람처럼 움직이더라. 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고스트, 그 공각기동전 시리즈 중에. 네. 그러니까 실제 사람을 납치에다가, 어린아이들을 납치에다가 로봇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고스트를 카피하는 에피소드가 다른 시리즈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건 굉장히 반인륜적인 범죄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동일한 의체에 고스트를 여러 번 복제해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개체를 여러 개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다른 어디죠 중남미에 있던 어떤 독재자가 일본에 와서 그 기술을 이용해서 동일한 의체를 여러 개를 준비한 다음에 여기다 자신의 고스트를 다 복제를 해서 넣어요.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쯤 죽어도 하나가 암살당해도 자기 남아있으니까 다른 게 사람이 또 복사하면 되니까. 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고스트가 복제되기 시작하고 고스트가 오버라이트 되기 시작하면은 도대체 이제 이 자아, 내가 누구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도대체 어떤 게 나가라는 것도 헷갈리지 않을까요? 네. 예, 그런 문제가 벌어집니다. 공각기동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아주 멋진 대사가 나오는데, 네트는 광대하다. 네트는 광대하다. 흔히 말하면 네트워크, 인터넷. 예. 예, 광대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물론 기계 몸이지만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었던 쿠사나기의 예. 그런 몸이 파괴가 되잖아요. 파괴가 돼요. 완전히 네. 부서져 버리죠. 네. 그 동료, 그 바투의 도움으로 네. 아주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 백업이 돼서 다른 의체로 옮겨줍니다. 상징적이에요, 근데. 상징적이 굉장히. 근데 문제는 쿠사나기 소령의 고스트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게 뭐냐면은 인형사의 고스트와 쿠사나기 소좌의 고스트가 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와. 두 개의 자아가 하나로 합칩니다. 야. 그럼 인형사는 도대체 어떤 녀석이었냐? 어떤 녀석이었길래 어떤 고스트를 갖고 있는 거냐? 인형사는 애초부터 몸에 없던 고스트예요. 그랬군요. 예. 인체에서 생겨난 고스트가 아니고 사람의 뇌에서 생겨난 자아가 아니라 원래는 외교 계통에서 상대국, 적국의 정보를 해킹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였다는 겁니다. 네. 이거 95년 작품이니까 이렇게 막 스포일 해도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럼요. 네.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너무 잘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속에서 고스트가 생겨난 겁니다. 진화한 거군요.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던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서 네트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정보를 다 취합을 하고 벌써 이 인형사의 고스트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겠죠. 네. 안 들어가 본 데가 없으니까. 해킹 전문 소프트웨어니까 뭐 모든 정보 자기가 보고 싶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인형사가 바로 쿠사나기 소좌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쿠사나기 소좌의 고스트와 나를 합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고스트가 아주 어린 소녀의 몸에 이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이 넓은 일본의 도시를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에 그 네트는 광대하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소소님께서 계속 사진을 올려주고 계십니다만 아주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예, 그 초등학교 고학년생? 예, 그 정도죠. 예, 그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는. 고학년도 아닐 거죠. 중저학년일 수도 있습니다. 중저학년. 예, 한 8, 9살 정도 되는. 네. 예, 그 정도 돼 보이는 그 여자아이의 몸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스트가 자아를 의미한다면 자아는 인체에서 생성되는 게 맞는 건데. 네. 인형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고스트가 탄생한 거잖아요. 예. 사람의 몸이 없이, 사람의 뇌가 없이. 그렇죠. 그런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인형사는 의체도 같지 않은 고스트입니다. 네. 네트워크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다른 곳에 전송해서 거기서 작동되다가 또 다른 데 전송해서 거기서 작동되다가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뭐 정부 고위 관료들을 막 해킹해 들어가서 뭐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네. 막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저건 어떤 종류의 자아인 것이냐. 그 무지막지한 고스트, 인형사의 고스트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냐.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네트는 광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야, 이거는 열린
결말이네요.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대목에서 마치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주장한 어떤 분이 떠올랐는데 아, 세상은 넓고 사기칠 일은 많다고요? 네, 그분이요. 예, 부도낼 회사도 많다. 뭐 이런 말 떠올랐는데 만약에 그 어떤 신체에 의존되지 않은 고스트가 생길 수 있다면 신체가 수명을 다해 사망해도 사라지지 않는 고스트가 자아가 있을 수 있다면 네. 인간은 또 한 번의 도약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건 진화, 좀 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진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완전히 나의 고스트, 나의 자아를 분리해서 기계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의체, 기계로 된 의체죠. 이걸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저 수만 광년 떨어진 별을 향해서 쏴버리면 네. 이제 수만 광년이면 천천히 날아가면 수십만 년, 수백만 년 걸리겠죠. 네. 그때 가서 이제 그 별에 도착할 때쯤에서 다시 이제 이걸 합체해서 깨어나게 한다면은 그것도 나인가? 이렇게 하면 우주 여행도 가능해질 수도 있죠. 그럼 달라이라마는 누구인가? 그렇죠. 네. 그 도대체 그 고스트는 어디서 온 고스트인가? 네. 그 고스트는 윤회를 하는가? 네. 뭐 이런 질문들이 아주 그 진짜 진지하면서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만드는 모든 질문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에 개봉했었던 이 공각기동대가 저는 예,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흔들은 거군요. 충격을 준 거죠. 예. 그 SF계 물론 이제 뭐 기억을 복제하고 뭐 이런 얘기가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오긴 했지만 훨씬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내 기억이 나의 고스트가 인터넷을 타고 막 돌아다닐 수도 있다. 네. 게다가 예. 만화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상상력들 예. 그리고 뭐 워낙 뭐 액션 장면도 멋있고 예. 거기 뭐 이제 광학 미체 뭐 이런 그 재미있는 소품도 나옵니다. 광학 미체는 망토 같은 건데 뒤집어 쓰면 투명인간 되는 거예요. 그건 해리포터. 네, 그거를 이제 군사 병기로 쓰는 거죠. 예. 군인들이 뭐 그런 것도 나오고 뭐 또 그리고 워낙 이제 주인공 캐릭터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라서 매력적이죠. 예, 매력적이고 옷을 잘 안 입고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인기를 끌기도 했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느낀 게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한북님께서 오늘부터 방송을 들으신다고 조합원 자격으로 오늘부터 청취한다고 했었고요. 대통령님이 진두지휘했다는 것, 예, 이것은 공무원들의 깊은 짱구라고 주장하십니다. 잘못된 줄 알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떠넘기기 위한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요. 또 진두지휘 못하실 텐데요, 그분이. 네, 역시 덕후급 방송이네요. 갑자기 공각기동대를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소손이 어느 때처럼 풍부한 볼거리로 방송을 풍부하게 만드셨고요. 세수길 정아님, 자 세수길 정아님 부부는 이 조합원이 돼서 결혼하셨습니다. 오호,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지금 아이까지 돌잔치 1월 3일에 하겠다고. 이런. 축하드립니다. 예. 마치 그 국민TV 조합원들이 다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예. 성장을 지켜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은 정말 덕후급 방송이었는지도 모르고 뭐라 그러나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쁩니다. 예. 어딘가에는 이런 방송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어야죠. 다음 주 예고는 아직 안 해주셨는데 시간이 없습니다만 다음 주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고스트를 막 복제하고 바꿔칠 수도 있고 엎어쓰기도 가능하고 막 이렇다면은 어떤 그 고스트가 자아죠. 어떤 자아는 굉장히 화려하고 신나는 자아가 있을 거고 다양한 기억을 가진 어떤 자아는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한 자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 좋은 자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될 거고 팔지 말라는 방법도 없죠. 자아가 팔리는 시대. 돈 주고 자아를 살 수 있는 시대. 네. 그럴 때 이런 광고 멘트가 등장 가능할 겁니다. 네. We can remember it for you. 너를 위해서 기억을 해주겠다. 홀세일, 도매가로. 기억을 팔겠다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도매가로 기억을 팝니다. 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돋네요. 예. 그 문장이 원래 작품의 제목이죠. 네. 그 위대한 필립 K. 딕이 만든 그 소설의 제목이고요.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게 바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주연으로 출연한 토탈 리콜.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엔 토탈 리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너 유니버스 공각기동대 OST 중에서 들으면서 짧게밖에 못 듣겠네요.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Ангелы и демоны кружили надо мной.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